필요합니다. 법에 가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재밌을까요? 재미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? 이게 참 재미난 이야기가 많아요. 저희 직원들이 제가 상담 전화를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. 저럴 수가 있어요?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 유튜브에서 말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거죠. 제 고객님들인데. 그래서 이 그 사생활 보호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이런 것 중에 조금 완화해서 누군지 모르게 하면 또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잖아요. 이거 재미난 건들 많아요. 뭐가 있을까요? 재미난 거. 학교 폭력이 참 쉽지 않아요. 이 학교 폭력이 참 쉽지 않은 이유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. 업무 처리는 굉장히 깔끔하거든요. 근데 상담이 어려워. 이게 업무 처리는 되게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. 해야 될 게 명확해. 우리 아이가 가해자다. 그러면 가해자에서 가해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돼요.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되고, 잘못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되면 그 부분은 해명하면 되고,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화해 주면 돼요.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 처벌 수위다 이러면 세게 높이면 되는데, 문제는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다 격해져 있어요. 그래서 가해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되게 우리 아이가 너무 잘못했다,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똑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요. 우리 애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,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다.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은 사실 제외가 돼야 되는데, 이 감정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. 우리 애가 결론적으로 그랬으면 우리 애가 착했든 뭐 안 착했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하고, 그거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건 어떻게 있고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, 문제는 이게 너무 서설이 길어지는 거예요.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게 정말 잘못한 게 맞냐 막 이렇게 딴짓듯이 묻는 경우도 있고,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.
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경우도 가해자 부모님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그 뭔가 그 힘든 그런 감정에 전이가 되죠.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힘들다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거 마냥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행정사로서 업무 처리할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. 그래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상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. 그냥 우리 애가 땡땡을 때렸어요.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몇 년 몇월 며칠 몇 대를 때렸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목격한 사람이 누구고 그거에 대한 증거물이 뭐가 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확인해서 조치하면 되는데 요 얘기를 하는 데까지 짧으면 30분 길면 3시간까지도 가요. 이게 그래서 조금 쉽지 않아요. 맞은 경우도 비슷해요. 우리 애가 맞았다. 근데 요새 들어서 또 학교폭력의 특징은 애매한 게 많아요. 뭔가 욕을 했긴 했는데 욕이 좀 애매해. 이런 경우도 있고요. 특히 여학생들 사건이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뭔가 서로 말 못할 뭔가의 틀어짐이 있어. 근데 그 틀어짐이 결국 학교폭력 신고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.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.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를 해볼까요? 학교폭력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것 나쁘진 않은데 이게 참 포지션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에 따라